어른이 된 자녀와 전화 통화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마디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미 각자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죠. 직장 생활, 사회 생활로 분주하고 때론 결혼해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 입장에선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무턱대고 전화만 하면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엔 몰랐는데 성인이 된 뒤 부모님 전화 받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라거나 부모님의 전화가 반갑기보다 잔소리가 예상돼 두렵다고 고백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녀와의 전화가 반가워야 할 텐데 왜 이토록 자녀가 부담을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밝고 건강한 통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배우 김용옥 선생님이나 백일섭 선생님, 나문희 선생님처럼 나이든 연예인들도 자녀나 손주에게 어떤 말부터 건네야 할지 자주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곤 합니다. 먼저 통화의 첫 마디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는 시작 몇 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첫 마디가 관계의 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말한 바 있듯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첫 마디가 따뜻하고 배려 깊다면 즐겁게 통화를 이어갈 확률이 커지고, 반대로 짜증스러운 말이 튀어나오면 자녀가 속으로 역시 이래서 부담스러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긍정적인 첫 마디와 부정적인 첫 마디를 비교해 볼까요? 흔히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안 좋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 너 또 왜 전화 안 받아? 바쁘다고 아주 부모는 잊었냐? 둘, 또 뭐 하고 있는 거냐? 집에는 돈 좀 넣고 있니? 셋, 내가 옛날부터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마디부터 책망, 의심, 지적이 들어갑니다. 자녀 입장에서 기분이 확 상하는 건 당연하지요. 특히 바쁜 와중에 전화 받았는데 잔소리만 가득하면 차라리 부모 전화 피하자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첫 마디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오랜만이다.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오늘 컨디션 어때? 둘, 네가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었는데 이렇게 연락받으니 정말 기쁘구나. 셋, 요새 어떠니?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나도 듣고 싶다. 넷, 네가 바쁠 텐데 통화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만 들어도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이 한결 누그러지지요. 철학자 공자가 칭찬은 대화의 문을 연다고 말했듯 존중과 감사의 느낌이 담긴 말은 대화에 긍정적 시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목록이 또 있습니다. 흔히 자녀 앞에서 부모가 별 생각 없이 혹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뱉는 말인데 자녀 입장에선 상처가 될 수 있지요. 첫째로, 어디 아픈 데 없지? 너 요새 방탕하게 사는 건 아니지? 식의 잦은 걱정과 간섭. 둘째, 너 벌이는 괜찮니? 돈 좀 필요한 거 없어? 라며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경제 상황 질문. 셋째,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엄마 아빠 말 들어라 식의 지시와 명령조. 넷째, 너 때문에 내가 걱정돼서 잠 못 잔다는 식으로 감정적 호소를 격하게 표현. 다섯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옛날엔 내가 어떻게 시계 꼰대 방식 잔소리. 대개 이런 말들은 자녀가 다시 전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을 유발합니다. 누가 시켰냐고 자녀는 속으로 소리칠 수 있지요. 철학자 니체는 부모는 자녀의 감정 독립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간섭 잔소리 강요는 자녀 입장에서 내 마음을 독립적으로 쓸 자유가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도서가족 대화의 기술에서도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타인 대하듯 예의를 지키는 게 오히려 관계 개선에 좋다고 강조하죠. 댓글에 부모가 전화하자마자 잔소리 폭탄 쏟아내면 솔직히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한 뒤엔 더욱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나이든 연예인 김학철 선생님도 가족과 통화를 할 때 가능한 한 본인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자녀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대화를 풀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지내니? 네가 궁금하구나 정도로 시작하면 자녀도 마음을 열고 이것저것 말하게 되지요.
반면 요즘 우리 집은 이렇고 네가 왜 안 도와주냐 같은 식으로 일방적 요청을 하면 자녀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자식들에게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사실 자녀들이 스스로 찾도록 기다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안부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매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왜 답 안 해? 뭐 해라고 물으면 자녀들은 점점 부모 전화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자 아들러가 사람은 강요받으면 반발심부터 느낀다고 한 것처럼 자녀에게 전화 의무감을 부여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녀가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해왔다고 합시다. 그때 부모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마디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셋으로 요약합니다. 하나, 오, 정말 반갑다. 잘 지냈어? 둘,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구나. 셋, 오랜만이네. 뭔가 재미있는 근황이 있으면 나도 듣고 싶다.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속에는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걸었으면 그건 이미 부모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첫 마디부터 또 늦게 전화했냐? 내 걱정 안 하냐로 나가면 대화가 꼬이기 쉽습니다. 전화를 통해 엄마 걱정한다. 아빠가 너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잔다고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어떤 자녀들은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동받겠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대체 왜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신경 써? 나는 멀쩡한데라고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도 매일 전화해? 하면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배우 나문희 선생님은 한 프로그램에서 자녀가 결혼하면 나는 손님처럼 대하려고 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라 하면 예의를 갖추고 상대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또 한 가지,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좀 핵심적인 부분을 꼽아보자면 자녀 앞에서 나 희생했다. 널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지. 그저 너만 잘 살아주면 된다. 이 정도로 가볍게 말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너의 보답이냐라거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같은 식의 말을 내뱉으면 자녀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사랑은 강요해서 얻을 수 없다고 했듯 효도도 마찬가지이므로 자식 입장에선 부모가 희생을 덜 먹이면 나는 이제 자유가 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서 가족 심리학의 실제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고생을 자녀에게 호소하는 순간 자녀는 죄책감과 부담을 느껴서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도 힘들었지만 네가 이만큼 잘 지내주어 고맙다 정도가 훨씬 낫습니다. 칭찬과 감사가 담겨 있으면 자녀도 마치 친구를 대하듯 기분 좋게 전화를 이어가고 싶어지지요.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실제로 나이 든 연예인 이순재 선생님은 자녀가 고민을 말해오면 내가 보기엔 이렇지만 네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난 그냥 참고 의견만 내줄게라고 하신다네요. 즉, 강제와 지시가 아니라 참고 수준으로 조언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이 의견은 내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오히려 자녀가 더 자주 상의하게 됩니다. 반면 내 말대로 해라. 이것밖에 답이 없다. 넌 아직 몰라라는 식이면 자녀는 수동적이 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자녀가 영영 전화 안 할까봐 두렵다고 호소하시는데 의외로 오히려 그런 부모가 연락 안 하는 전략을 쓰면 자녀가 우리 부모님 왜 이러시지라면서 궁금해하고 연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알고 있다. 지나친 간섭만 없다면 자녀 스스로도 부모의 안부를 챙기고 싶어 한다고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도 묻지 않는 불효자 같은데 라고 비난하거나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왜 전화 안 하냐라고 핀잔 주는 것보다 잘 지내겠거니 믿는다. 바쁘면 할 수 없지 정도로 여유롭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자녀가 더 편히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어른이 된 자녀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긍정적이고 반가운 기조를 깔아두는 것. 둘째로 간섭이나 지시가 아닌 경청과 수용 태도. 셋째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고 가끔씩 가족 모임에서 만나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니체가 가까운 인연일수록 예의를 더 갖추라고 말했듯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일상적 예의를 배려하지 않으면 일방적 대화가 되기 쉽고 그게 곧 갈등 씨앗이 됩니다. 철학자 공자가 가족에 대해 말했을 때 가까울수록 거리의 조절이 필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내 소유물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자녀를 믿는다. 어느 정도의 자립 능력을 인정한다. 굳이 내가 매일 전화 안 해도 괜찮을 거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의외로 자녀가 먼저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시냐고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첫마디로 아이고, 이제 연락하냐라고 탓하면 다시 물거품이지만 와, 전화해줘서 고맙다. 요즘은 어떠니라고 받아주면 자녀도 기분 좋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지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어떤 교수님들이 자녀와 전화할 때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부모가 통화 시작부터 힘든 이야기, 가족에 대한 뒷담화, 남들과 비교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자녀가 전화 자체를 기피하게 됩니다. 대신 내가 요즘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너는 어때? 재미있는 일 없니? 이렇게 본인 근황을 간단히 밝힌 뒤에 자녀 얘기를 자연스레 들어주면 좋습니다. 철학자 아들러가 가족은 서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도 성장 과정을 지켜봐주는 파트너라고 했는데 그 기본은 대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첫마디에 자주 안 전화하냐? 바빠? 요새 뭐 하는 거야?처럼 다그치거나 의심하는 말, 혹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같은 말은 삼가야 합니다. 대신 요즘 잘 지냈니? 목소리 들으니 반갑구나.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처럼 따뜻하고 존중 어린 첫마디를 건네는 편이 훨씬 관계에 이롭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라면 그 자녀가 새로 이룬 가정을 존중해주고 굳이 먼저 연락해서 부담 주지 않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돈독한 가족 사이로 이어진다고 여러 상담 사례가 말합니다. 철학자 몽테뉴가 사랑은 억지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진정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면서 혹은 반대로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왜 전화 안 해? 하고 다그친다면 자녀가 부담을 느끼고 떠나기 쉽습니다. 이젠 부모와 자녀가 수평적 동반자로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이미 어른이 된 자녀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생활을 나누면서 힘이 돼주는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부모로서 늘 꼼꼼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자녀 입장에선 성가시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리 약속된 시간에 통화하거나 가끔 문자를 보내두고 자녀가 편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공간을 주면 좋습니다. 연예인 이순재 선생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굳이 먼저 연락 안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안부를 묻는다. 그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른이 된 자녀와 통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한마디는 오, 반갑다, 잘 지냈니? 이고 가장 나쁜 한마디는 뭐야? 왜 이제 전화해? 혹은 돈 모자라지 않냐? 같은 무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공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듯 통화의 첫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도 반대로 경직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어른이 된 이상 수직적 지시나 불만이 아닌 존중과 따뜻한 환영으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전화가 정말 반가운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인이 된 자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우리가 의무감을 조성하거나 서운함을 폭발시키기보다 당신이 내게 전화 주니 고맙고 반갑다라는 기조를 깔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야 전화를 하나? 엄마는 네가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걱정돼 죽겠다. 너는 정말 부모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말은 최대한 꺼내지 말자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자녀들도 부모의 따뜻한 태도에 보답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가족 대화가 훨씬 즐거워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서로가 더 자유롭고 더 유쾌한 관계를 맺기 위해 전화를 해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좋아지는 그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아들러가 가족은 인생의 첫 관계이자 가장 오래 남는 관계라고 했듯 가족과의 대화가 즐겁다면 인생이 한결 빛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